이제 9월 21일 목요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오늘 장은 저도 그냥 관망을 했는데 너무 힘이 없죠.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고 어젯밤 FMC가 시장 예상보다 살짝 좀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개인 수급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보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방향성이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그래요. 지금 지수를 제가 띄워놨는데 그 8월 달에 그렇게 안 좋았던 지수만큼 거의 떨어졌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좀 더 떨어졌죠. 이제 말씀드린 코스닥 100이나 150 정도는 이미 그때를 더 깨고 나라는 상태인데 아침에 우리 말씀드렸던 800포인트 중반 이하는 조금 과매도권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이 그렇고요. 자, 제가 지금 봐야 되는 거 그래요. 테마도 중요하고 섹터도 중요하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지가 사실 지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포트 중에서 괜찮은 섹터나 종목 들고 있다 하더라도 잡테마라도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을 다 받는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거든요. 오늘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워낙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 바이오 중에서 몇 개 봤던 강하다고 봤던 알테오젠 빼고는 다 빠졌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장이고 뭐 섹터 테마 가릴 거 없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 봐야 되는 시장인데 KB금융같이 요 근래 뭐 배당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있죠. 요거 빼고는 다 빠졌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고르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젯밤 FMC 관련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여전히 지금 올해 초부터 어쨌든 많이 빠졌던 종목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고금리 하이스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간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살짝 기대했던 시장의 긍정론자들은 또 기대하지 마라. 내년에 뭐 금리 인하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보기에는 뭐 4회 할 거를 2회 정도 한다 줄였다 하지만 상당히 강하게 고금리를 더 길게 가져간다는 FMC의 기조가 보였습니다. 자, 계속 얘기했던 올해 안 좋았을 때 그 매크로들 뭐 봤죠? 환율이나 금리를 보는데 자, 미국, 중국 같은 위안화도 마찬가지지만 위안화도 지금 뭐 조금 방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좁혀서 보면 어제 더 올라갔습니다. 4.2, 4.3대에서 4.4를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이나 금리 쪽으로 오히려 또 돈들이 반면에 이제 정시나 이제 성장주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파월의 그 FOMC 의장 전후는 좀 그래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분이 항상 나와서 얘기하면 정시가 며칠 동안 약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상당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런 패턴이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파월이 나오는 FOMC 전후에 정시는 하루만 아니라 며칠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거는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빅 시그널 그 다음에 11월 때 FMC까지도 지금 이런 기조 유지되면 또 재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중심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 정시는 수급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근래 들어서 개인들의 어떤 판이었던 코스닥을 많이 흔들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이쪽을 사고 있었지만 지금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은 개인들의 힘이 좀 필요할 때 지금 힘이 많이 빠졌죠. 대주 조건 때문에. 그 반면에 외국인들이 더 계속 누르고 팔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주가는 8월달 조정받고 9월달 들어서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없이 이것저것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코스피 반도체는 삼성전자 위시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 게 기본이고 코스닥은 개인 쪽 위주지만 기초로 많이 빠졌던 어쨌든 에코프로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저희가 800포인트 중반부터는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바이오나 다른 테마 우리 들고 있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주주 물량 때문에 개인 수급 약한 상태에서 외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다. 사실 많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추석 전에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추석 전에도 원래는 현금을 팔고 나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FMC도 생각보다 그러고 시장 내에서 수급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합니다. 수급이 약하고 뭔가 바람을 새로운 게 나와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게 없이 조금 흐름이 지루하고 관망되는 그런 시기다. 코스닥 800 중반 이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8월 달에도 그때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때도 거의 과매도권 말씀드렸고 사실 추세가 좀 끊기긴 했어. 그동안 7월 달에 갔던 이 강했던 추세가 뭐 개인들 힘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접점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전반적으로 좀 사는 게 좀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파는 게 힘이 더 좋아지고 사는 게 어떤 파워가 약해지는 시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9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고 미리 매도 물량 나왔기 때문에 8%포인트 중반부터는 지금 팔아서 얼마나 싸게 살 거냐 사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아직 없고 테마나 섹터 포트 위주로 제가 버티면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6월 달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 정도 더 떨어지려고 그러면 5월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800포인트 중반대에서는 파월 나온 이후에 며칠 좀 더 보자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섹터나 테마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2차전지 기준으로 어쨌든 에코프로를 봐야 되잖아요. 코스닥 기준도 그렇긴 한데 에코프로는 다행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90만원 전후로는 조금 저가 밴드 살아있고 100만원대 걸려있죠. 오늘도 한 100만원 근처가 더 빠졌을 거예요. 90만원 후반 갔다가 그 사이에서 미리 빠진 애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의 지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포스코들은 그냥 박스예요. 포스코들은 어쨌든 지루하지만 그냥 안에 계속 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포스코 관련 좀 재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매수가 살아있지 않고 관망을 보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포스코 관련 재료도 좀 산다기보다는 시장 흐름 때문에 좀 관망세 형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중장기로 보면 그래요. 어쨌든 올해 어닝이 좀 약해지고 있지만 내년은 여전히 제가 성장 어닝 정책도 여전하다. 지금 유럽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린딜이나 그린 그 산업 쪽에 살짝 뒷걸음치는 게 사실 있거든. 영국 정부에서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약하다 봅니다. 자 반도체로는 계속 외국인들 봐야 되고 나스닥 약세 연동이 된다. 여전히 애플이나 나스닥이나 다른 빅테크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중기 포트 어쨌든 생각보다 적게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많이 못 먹고 팔아야 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11만원 이하에서는 제가 포트를 옮겨서 지금 있는 것 중에 포트를 10포트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정도 찍고 또 올라가 버렸죠. 요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요 사이에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그래요. 자 종목 중에서는 호부장들 다 밀렸어요. 며칠 동안 지금 기술적으로 밀려서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용 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성인주도 밀렸습니다. 얘도 지금 20에서 깨졌죠. 뭐 어쨌든 변동성이나 파월, FMC 전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준으로 보시면서 있는 분들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20에서 버티다 깨졌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비중에 조절 않고 우리는 들고 있다. 매매용만. 자 로봇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내일 개인 청약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모전 하시는 분들이 주위 많잖아요. 오래 하셨던 분들 들어보면 나름대로 관심도는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고 상장일까지 제가 좀 느려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레인보우도 약하고 오늘 뭐 우진호비 좀 낮다고 하지만 20에서 버티지만 좀 약하고 레인보우도 21선에서 버텨서 약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이 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이 좀 약합니다. 셀트리온 좀 합병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뭐 재료보다는 더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코스닥이나 섹터 약하게 좀 보여주는 면이고 그나마 우리 보고 있는 유한양행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알테오전 같은 것들은 관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엔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엔토도 코스닥 지수 힘 못 주고 약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뭐 방향성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가 얼만큼 더 빠지나 여기서 혹시나 개인의 어떤 투매가 나올 수 있나를 계속 고민하면서 전체 현금 비중 고민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더 팔아서 얼마나 더 싸게 살까 그러면 봤을 때는 어쨌든 힘이 없는 거는 감안하지만 비중 조절은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걸로 포트로 버티면서 일단 장을 좀 봐야 되겠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FMC는 어제 나왔지만 하루 이틀 더 본다 말씀드렸어요. 예전도 그랬고 변동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경기나 이쪽은 큰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봤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흐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나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생각해서 계속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금리는 언제 인하해 주겠지. 그 일만의 기대를 줄이는 과정이다. 여전히 유가 같은 것들을 경계하면서 미국 사실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어쨌든 정시의 돈들이 더 선택돼서 어디로 갈지 그런 걸 정하면서 보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고 며칠 조금 더 관망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